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재테크로 통한다. 세무재통의 김창경 기자입니다. 요즘에 시중금리가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다 보니까 대출금리, 대출이자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예금이나 적금 상품들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현금 가지신 분들은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길 가다가 우연하게 이제 은행 앞에 걸린 플래카드 보고 금리가 너무 좋아서 급하게 이제 들어가서 적금 계좌를 하나 만든 기억이 있네요. 요즘에 저는 이제 재테크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관련 정보들 좀 많이 뒤지곤 합니다. 근데 정보를 찾다 보니까 우연하게 어떤 특정인의 블로그를 자주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분 블로그가 되게 자주 검색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뭐 하는 분인가 하고 블로그를 지난 몇 달 동안 이웃 등록해놓고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이제 저도 잘 알지 못하는 그 금융상품들, 고금리 상품들 이런 것도 찾아내서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ELS 같은 그 증권사 파생 상품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도 참 괜찮은 상품들이다 하는 것들도 소개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분 좀 한번 만나 뵙고 싶다. 되게 궁금해서 블로그에다가 무작정 그 글을 달았어요. 한번 좀 만나 뵙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인터뷰가 성사가 됐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인터넷 블로거 슈앤슈라는 닉네임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박현욱 씨입니다. 오늘 만나 뵙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무작정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서 그렇게 네, 네. 부탁을 드렸는데도 응해주셔서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관심사가 겹치는 게 많더라고요, 블로그 네, 보니까. 네. 워낙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 요즘에는 다 관심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주식으로 수익 내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또 금리 인상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위험도가 낮은 상품 쪽으로 예, 많이 관심 가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블로그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블로그를 보다가 이제 알게 됐어요. 네, 이제 네. 그 주부 네, 주부시라는 맞습니다. 것도 네, 알게 네. 됐고 특정 직업이 뭐 전문직으으로 계신 상황은 지금은 그렇진 그쵸. 않고. 네. 그러면 일단은 어떤 분인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이제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블로그를 처음에 어떻게 열게 되셨는지 그거 잠깐 말씀해 주시면 됐어요. 네. 예, 안녕하세요. 재테크의 여왕 슈앤슈의 블로그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슈앤슈고요. 제가 책도 하나 썼어요. 전원맘 재테크로 매년 3천만 원 벌다 저자입니다. 네. 제가 사실 증권회사에 있었고요. 이제 증권회사를 퇴직한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블로그를 연 계기는 내가 금융재테크를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이제 확인차 이렇게 이제 개설을 했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제가 주식 블로그로 시작을 했었어요. 아무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네. 처음에는 이제 주식 블로그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해서 매도 매수 의견을 냈더니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맞아요. 악플들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그렇죠. 그럼 이제 전반적인 금융재테크로 가자라고 해서 사실 처음 시작한 게 공모주였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 블로그가 공모주를 좀 대표하는 블로그로 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식장도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공모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익이 뭐 굉장히 좀 저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고금리 예적금 위주로 좀 많이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금리 예적금, 아까 말씀하셨던 ELS 이런 쪽으로 조금 유명해진 블로그가 아닌가 그럼 원래 생각합니다. 다루는 거는 여러 가지를 같이 다 다루시는데 요즘에 이제 관심사가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 그쪽으로 이제 검색이 됐던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10년 정도 운영을 하신 건가요, 블로그는? 제가 2015년도 3월부터 운영을 했어요. 15년 3월. 네. 그러면 벌써 한 7년 되네요. 네, 맞습니다. 7, 8년 정도 됐어요. 네. 아까 이제 금방 말씀해 주셨지만 삼성증권 PB 출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금융회사 취재를 많이 했으니까 증권사에 계신 분들의 이제 각자의 업무가 파트가 나눠져 있는 걸 알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은행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렇고 PB 분들이 하시는 일이 일반적인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그 재테크 자산 관리 개념하고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두루 놓고 어떤 게 저분한테 가장 적합한가, 지금 이 시점에 어떤 게 가장 유리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두루 보시는 분들이 PB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블로그를 보니까 아까 이제 공모주는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품 소개라든지 여러 가지 글 쓰시는 거 보면은
사실 ELS 말고는 딱히 증권사, 뭐 운용사 이쪽 관련 상품들이 안 보여요. 예, 맞습니다. 네, 뭐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이제 제가 사실 증권회사에서 이제 전업주부로 되면서 가장 제가 재테크하면서 관심을 두었던 게 이제 원금에서 절대 손실은 나지 말자. 예, 아무래도 이제 전업주부 입장에서는 신랑이 벌어오는 금액이 거의 주 소득원이거든요. 근데 신랑 그 소득에서 손실을 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그 죄책감이 또 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제 블로그 특성상 아무래도 이제 연령층이 저와 같은 주부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또 마음도 저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부분 많이 오해하시는 게 제가 증권사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식 관련된 상품들을 많이 추천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현실 반영을 해서 주부들은 원금에서 손실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쪽 위주로 추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예전 PB 때와는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증권사에 근무하실 때하고 네네. 지금 이제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이제 네, 전업맘이라고 네, 네, 하셨으니까 보는 시각이 재테크를 바라보는 이제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나요? 어떤가요? 이제 앞선 질문하고 살짝 겹치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이제 PB 시절에는 아무래도 주식 시장을 거의 뭐 매 순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예,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주식 매매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게 됐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전업주부로 되면서 사실 매일 시세창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그것도 은근 스트레스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재테크를 하자라고 예.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또 원금 보존 이런 쪽으로 상품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네. 그 한 지난 1년? 네, 한 네. 반년 넘게 그 사이에 네.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아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블로그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좀 많이 늘었나요? 어떤가? 그것도 궁금하네요. 사실은 제가 블로그 그 이웃수가 폭발적으로 는 거는 공모주 때, 공모주 때. 그러니까 2020년도, 21년도 2년 동안에 정말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그 이후로는 그냥 꾸준한 편인 꾸준하게? 것 같아요. 네. 아직 주식을 포기하지 못하신 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그 제가 그 슈엔슈님 그 블로그 보면서 한 가지 좀 놀라웠던 점 중에 하나가 네. 추천해 주시는 상품들이 이제 고금리이긴 한데 네. 대부분 그 지역 구석구석에 있는 맞습니다. 그 지역은행들이라고 네네. 하죠. 그 네. 농협도 그냥 그 농협중앙회가 아니라 지역농협. 네, 제2금융권. 예. 수협, 축협, 그다음에 네네. 새마을금고. 네. 그러니까 제가 고금리 상품들 같은 거 검색을 해보면 예. 네이버에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네네. 이제 재테크 종합 포털 모네타라고 있죠. 네. 네, 거기에서 보면 이제 보통 금리 비교를 해주잖아요. 고금리 순으로 쭉. 그렇습니다. 네. 근데 소개해 주시는 상품들은 거기에도 안 나와요. 그런 네, 것들을 네, 아니, 네. 도대체 어떻게 찾아갖고 네, 이렇게 네. 소개를 해주시는지 그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그 질문이 굉장히 많고요. 예. 네네. 많이 물어보시는 예.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특판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말 잠깐 한시적으로 나오는 상품이기 때문에 뭐 금융상품 한눈에라던가 말씀하셨던 앱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전혀 조회가 되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거를 정보를 아는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해당 은행에서 직접 저한테 연락을 보통 주십니다. 네네. 네임파워가. 아.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군데 정도 지금 저하고 또 이제 얘기가 되어 있고요. 보통은 이제 그 담당자분께서 보통 시중은행도 있어요.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한테 이제 미리 연락을 주셔서 요 정도 금리 떼면 어떠냐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언제 나오는데 요거를 조금 블로그로 통해서 홍보해 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웃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10만 명이 넘는데 그 이웃분들께서 정말 나오면 저한테 칼같이 바로 정보를 같이 공유하자 이런 의미로 많이 알려주고 계세요. 지역에 이제 정보원들이 계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신협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입을 하게 되면 거기서 특판이 나오게 되면 보통 SMS로 바로바로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저한테 또 바로 알려주시고 합니다. 부럽습니다. 이게 저도 요즘에는 계속 하루에 한 번? 최소한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꼭 블로그 가서 어떤 상품이 나왔나 하고 보거든요. 네. 저 혹시 그 중에서 이제 저도 기사로 추천해 줄 만한 것들이 있을까 하고 이제 둘러보기 위해서 가는데 정말 정보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도 뭐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지역 신협 하나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것도 아침에 저희 그 블로그 가족분께서 공유해 주십사 하셔가지고 같이 공유를 했어요. 대단합니다. 네, 재석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하신다 느꼈던 게, 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적금을 가입하든 예금을 가입하든 1년 만기로 가입하는 게 네, 이제 네, 습관화돼 네, 네,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뭐 특별하게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네, 습관처럼 돼 있는데, 요즘은 특히 이제 금리 상승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만기를 길게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네. 저 얼마 전에 뭐 기사에서 보니까 어떤 전문가는 예금을 뭐 6개월 단위로 해라, 3개월 네, 단위로 네, 짧게 가져가라. 네네. 이렇게 추천하신 네, 분도 네. 글을 봤어요. 네. 근데 요즘에 글 쓰신 거 가만히 보니까 적금 추천을 하는데 1년 만기도 아니고 6개월 만기도 네, 아니고 네. 3년 만기를 추천을 하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3년에서 5년짜리를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장기 상품을 추천하시길래 네, 아니 네.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게 짧게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만한데 네네. 장기 상품을 권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제가 사실 적금을 사회초년생부터 쭉 해왔어요. 예. 20년 넘게 쭉 해왔는데 제가 봤더니 예전에 기준금리가 정말 높았을 때, 그러니까 예. 금융위기 당시에 기준금리가 저희가 4%였었어요. 예, 예. 그런데도 예적금 금리는 오히려 지금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적금 수준도 결코 낮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예, 이제 지금 적금 금리를 계속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단기랑 장기랑 이자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아 그렇죠. 고금리가 예. 조금 더 많이 주죠. 네, 그렇죠. 그래서 1년짜리 내가 6%짜리 들었어 라고 좋아하지만 실제로 만기 때 3년짜리랑 비교를 해보면 원금은 3배 차이인데 이자는 8.5배 차이예요. 아,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적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중도 해지하지 않고 만기까지 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사실 제가 3년짜리만 추천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모두 가지고 가되 최대한 중도 해지는 하지 말자. 예, 그러고 이제 제가 3년짜리 위주로 추천해 드리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 차이가 크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1년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빨리 지나갑니다. 예, 그래서 3년짜리를 하게 되시면 생각보다 또 이자가 이자 굉장히 크네?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중간 사이즈 3년짜리를 많이 추천하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 예적금 상품 이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아주 많이 올라갈 것 그렇죠. 같지는 않아서 예, 일단은 맞습니다. 지금 이 정도에서 괜찮으니까 장기로 본 게 유리할 것 같다. 네, 제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중은행 그 금리 담당자하고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올해 정부가 바뀌면서 예대 마진에 대한 금리 차를 계속 공시하도록 1개월 단위로 공시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담당자가 하신 말씀이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예적금 금리도 많이 올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지금 금리 수준도 사실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거기까지 보고 하시는 거구나.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저 요즘 같은 때 이제 특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정말 예전에는 5% 이자를 주는 적금 상품들이 네네. 특판으로 나오면 가입 한도가 월 10만 원, 월 네, 20만 원 맞아요, 이게밖에 안 맞아요. 됐어요. 네네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5% 주는 상품들도 신협 상품들도 그렇지만 그 한도가 좀 커요. 맞습니다. 커졌- 예, 맞아요, 커졌어요. 맞아요. 네. 욕심나는 상품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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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네, 높은 네, 것들이. 네. 그런데 저도 이제 직장인이니까 네. 박봉 직장인이니까 네, 네.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금액은 저축할 수 있는 돈을 거의 다 이제 다 배분을 해놓은 상태인데 네, 네. 제가 처음에 가입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금리의 상품이 나오니까 이게 욕심이 난다는 그렇죠. 말이죠. 괜히 그거 했다, 네. 저거 했다. 네, 그때 이제 고민이 드는 게 그런 생각이에요. 이거 몇 달 전에 가입한 그 상품이 금리가 네. 낮으니까 그거 깨고 그냥 이거 가입을 중도 해지하고 그냥 이걸 다시 가입을 할까? 네, 이런 네. 생각이 네.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깨고 다시 가입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유지를 하는 게 나을까요? 저한테 사실 굉장히 질문 많이 주시고 그다음에 관련된 쪽지도 굉장히 많이 예. 주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2년 전에 가입했었던 게 4점 몇 %인데 이거를 해지하고 지금 6%짜리로 갈아타야 되나요?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2년이라는 동안 계속 또 부었던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시간 비용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좀 잘 계산해 보셔야 돼요. 이제 만기가 뭐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를 깨고 다시 신규로 가입하기에는 저는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두 달 사이로 가입을 했는데 금리가 0.5% 이상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 정도는 갈아탈 예.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저한테 많이
문의 주시는 게 그럼 슈앤슈님은 다 높은 금리에 예. 그때 적금만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무조건 갈아타지는 않는 이유가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만기가 좀 긴 상품 위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노출 우려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계산을 해요. 예, 그거를 미리 계산을 해서 그거 해당되는 연도의 과표를 미리 계산을 한 다음에 무조건 금리 높은 상품들만 갖고 있게 되면 오히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릴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요. 예. 낮은 금리와 적절히 제가 배분해서 가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거의 뭐 가입 한도가 없어요. 100만 원 또는 예. 아예 한도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적금 가입하실 때 꼭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가입하실 예.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도 좀 넘겨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한 가지 더요. 예. 지금 이제 적금을 매월 내가 일정 금액을 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납입하는 금액이 사실 한도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선납이연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 정기적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늦춘 날짜만큼 또 빨리 땡겨서 내게 되면 만기를 맞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부을 수 있는 여력보다는 살짝 높게 가입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제가 고민을 했던 게 사실은 풍차 돌리기였어요. 네. 예, 옛날에 이제 흔히 자주 하던 재테크 맞아요. 방법으로 굉장히 또 유행했었고요. 건데 네, 네. 풍차 돌리기라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가입 시기를 나눠서 1년에 이제 네, 몇 회로 네, 나눠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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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는 네, 네, 건데 요즘처럼 금리가 오를 때는 풍차 돌리기 어때요? 할만한 건가요? 어떤가 모르겠네요. 사실 풍차 돌리기의 개념은요, 금리보다는 납입 금액을 계속 늘리는 거에 목표를 두고, 이제 납입 금액이 커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사실은 붓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서, 저도 실제로 풍차 돌리기 저는 선호하지는 않는데, 많이 여쭤봤더니, 끝까지 간 적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면 첫 달에 10만 원이었는데, 나중에 1년 뒤에는 120만 원을 내가 붓고 있어야 되니까, 예, 사실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납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한도가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풍차 돌리기는 그닥 선호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고금리 적금 나왔을 때 일단은 제가 선가후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가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부을 수 있는지 여력은 조금 후에 고민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긴 뭐 중도 해지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이 아니니까 뭐 원금 손해 날 일은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요즘에 금리 많이 오르잖아요.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다른 것들을 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렇죠. 소비도 네. 소비지만 당연히 자기가 본인이 원래 이제 저축 이외에 하고 있던 무슨 뭐 주식이라든지 그렇죠. 다른 재테크가. 네. 재테크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다 접고 다 원금 회수해갖고 대출을 그 일부라도 상환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예적금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것도 질문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최근에 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워낙 또 작년까지 좋았다 보니까 이제 좀 영끌해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영끌해서 내가 주택을 구입을 했는데 지금 대출 이자가 너무 버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게 뭐 생애 최초 대출이라든가 아니면은 디딤돌 대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실 1, 2%대에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저도 받은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대출을 갚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고금리 적금이 재테크하는 데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변동금리로 받으셔가지고 최근에 거의 막 6%대까지 올라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출부터 갚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제로 우리가 예적금 금리가 특히 이제 예금 금리가 4%라고는 하지만 세금 떼고 나면은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3.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먼저 갚으시는 게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대출을 먼저 갚아야 되는 이유 큰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는 이제 사실 기억을 잘 못하고 있지만 대출 같은 경우에는 나의 신용 점수와 또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만들 때라든가 이럴 때 나의 신용 점수하고 관련이 있는데 대출을 먼저 갚아버리면 신용 점수가 아무래도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먼저 갚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주식 손해 났을 텐데 다 그 손실을 확정을 해서 현금화를 해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적금을 들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할 때 그렇게 하시고 사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손절 타이밍을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유하셔야 된다라고 적절하게 고민을 하셔야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하나 딱 뾰족한 정답은 아니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네.